배가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접목하고 있는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많이 자료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한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일목균형표라고 해서 시장에서 많이 상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지표를 삼아서 매매를 많이들 하는데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일단은 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서 이게 일목균형표고 이게 주가 봉 차트인데, 일단 일목균형표는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2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요 종가를 이렇게 주가의 종가를 이렇게 이서가지고 이렇게 주가의 종가를 이서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저 뒤에 26일 뒤로 표시를 하는 것, 그것을 후행스팬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라색 선 이렇게 이게 후행스팬인데, 후행스팬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가를 다 선을 이서서 이렇게 이서서 전체를 26일 전으로 후행으로 표시를 하는 것을 후행스팬이라고 합니다. 후행스팬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주가에 대해서 9일 동안의 최고와 최저, 9일간의 최고와 최저의 중간값, 이 주가의 9일 거를 합쳐서 그 중에 최고와 최저의 중간값을 전환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녹색선, 여기 써있어. 이게 그 뜻이에요. 전환선 9. 차트를 이렇게 또 지웠습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이 주가의 봉차트 20일간의 주가의 최저와 최고의 중간값을 또 이렇게 표시한 것이 기준선입니다. 여기 말하는 회색선 기준선, 여기 보면 요 선들입니다. 요 선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선행스팬, 여기 말하는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는 뭐냐면, 선행스팬 1은 여기 써있는 대로 26일 거래에 26일 동안 거래됐던 요 거래됐던 26일의 최고와 최저의 값을, 중간값을 요 26일 앞에 선행 배치한 겁니다. 26일 앞에 선행 배치한 것이 선행스팬 1입니다. 여기 말하면 황색선 선행스팬, 요것이 26일 거래 동안의 최고와 최저의 중간값을 26일 앞에다 표시한 선, 그것이 선행스팬 1. 그리고 선행스팬 2는 뭐냐면 52일 선, 52일 선의 거래 시의 최고와 최저를 합해서 그걸 2로 나눠 가지고 그 값을 26일 앞에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26일 앞에는 선행스팬과 선행스팬 2가 이렇게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26일 앞에 26일 전치를 가지고, 아니면 52일 거래 최고와 최저를 합쳐서 2로 나눈 값을 앞에 26일 앞에 그 값을 앞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선행스팬 1과 2입니다. 그것을 서로 빗금을 친 게 구름대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대.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개미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호를 잡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전환선, 녹색선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통상 5일선을 말하는 거예요. 5일선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5일선의 개념이에요. 5일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준선은 회색선,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21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런 매매를 하시는데, 전환선 이 녹색선 5일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일선처럼 생각을 하는 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맞추자고요. 이 5일선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이런 때를 골든크로스, 요렇게 내리꽂는 때는 데드크로스. 그래서 요럴 때는 매수의 신호를 잡아서 매수를 한다. 요럴 때는 매도의 신호를 잡아서 매도를 한다. 뭐 이런 기준으로 삼아서 일목균형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후행스팬 요것이 후행스팬이 이 뒤에 이게 지금 여기면 후행스팬이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하고 후행스팬하고 지금의 기준 주가가 거래가 26일 전에 표시되니까 지금 주가가 여기 있어도 26일 전에 표시되는 요거니까 요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요런 때에는 여기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요 바닥 찍고 요 부분이었다는 거죠. 26일 전이니까 요 부분. 그래서 이제 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후행스팬이 구름대를 돌파할 때, 요럴 때 매수를 합니다. 후행스팬이 구름대를 돌파할 때. 그러면 26일 전이니까 요쯤 되겠죠. 요쯤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합니다. 후행스팬 매매법. 그리고 이 구름대, 선행스팬 1, 2 구름대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여기에서도 구름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 주가의 이 전환선이 구름대를 처음 맞닥뜨려서 구름대를 돌파하면 이거를 강력한 이제 지지와 저항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 구름대를, 요 구름대를. 그리고 이 구름대가 이렇게 넓은 거를 돌파하는 거하고 이렇게 얇은 데를 돌파하는 거하고는 신뢰도에 의한 차이입니다. 만약에 주가나 이런 전환선들이 요 구름대를, 얇은 구름대를 돌파를 할 때는 혹시 돌파를 못하고 내리꽂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넓은 구름대를 돌파를 했다고 하면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 9일선, 이제 여기 전환선 녹색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이런 골든크로스 뭐 이런 것들은 잘 맞지를 않더라고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게 요런 것보다 차라리 이 구름대를 가지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이 후행스팬을 가지고 후행스팬이 구름대나 이런 기준선 전환선을 돌파하는 요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목균형표에 의한 매매법을 강의를 한번 해드리는데, 공부의 맹점은 이겁니다. 일목균형표는 뭐 선행스팬은 뭐고, 선행스팬 1, 2는 뭐고, 구름대는 어떤 뭐 저항이나 지지선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전환선의 기준은 뭐 9일간의 뭐 최고와 최저값, 한마디로 전환선은 5일선, 기준선은 20일선으로 사용을 많이들 하고 있고, 후행스팬은 이 주가에 대한 선을 20일 뒤로 보낸 것이니까 그 후행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있다.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구름대를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좀 정확도가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한번 보면
이런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종목들을 만약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후행 스팬이 이런 전환선과 기준선을 돌파하는 요 시점에서 사시는 거와 또 요 구름대를 주가가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요 시점에서 사시는 거하고 뭐 그런 거 갖고 매매를 하신다고 일목균형표 매매법이라고 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세가 전환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구름대를 왔다 갔다 할 때도 우리 5일선 매매 기법 25일선 이평선 매매 기법에서도 이렇게 내리꽂는 하락형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추세를 전환해서 이게 우상향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구름대를 돌파하든지 뭘 돌파하든지 그래야 이게 맞는 거지 절대 이거하고는 맞질 않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이런 거 가지고 일목균형표 갖고 매매를 하실 거면 이런 거를 약간 지표로 삼아서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의 봉차트가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2를 돌파하는 요 시점, 요 시점은 요 구름대가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항선하고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게 구름대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요때 이 저항선 구름대 요거를 돌파한다는 것은 추세가 전환되었다라는 신호니까 요때 매수를 해라, 그런 신호로 잡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은 구름대보다는 굵은 이런 구름대를 돌파하는 것은 더 신뢰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검색을 하고 싶으시면 요 구름대 선행스팬 2를 돌파하는 요런 종목들을 찾아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단 이 회사가 어리버리한 회사 말고 조금 공신력 있고 순이익이나 이런 영업이익률이나 유보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그런 회사를 꼭 찾아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검색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요 기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 기법을 해서 안전한 기법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검색이 100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저것 그 거물을 더 추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맹점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나 이런 매매 기법을 쓰시든지, 후행 스팬이 뭐 전환선 기준선을 돌파하든지 아니면 구름대를 돌파하는 매매 기법을 쓰시든지, 아니면 이 주가의 봉차트가 구름대를 돌파하는 선행스팬 1, 2 이 빗금친 부분 구름대를 돌파하는 이 시점을 잡아서 투자를 하시든지 매매 기법은 여럿이 있다.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목균형표는 이거다. 한번 마무리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환선은 9일간의 최고와 최저의 중간값을 말하는 거고, 기준선은 20일간의 최고와 최고의 중간값, 후행 스팬은 주가의 선을 그어서 26일 전후로 보낸 거고,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 선행 스팬 1, 2는 이제 뭐 주가의 26일이나 52일 최고 최저값의 중간값 정도를 26일 앞에로 다 보낸 것들이라 빗금이 생기는데 그걸 구름대라고 합니다. 그런 하여튼 구름대의 두께에 대한 신뢰 지표를 참고를 하시고, 이제 매매 기법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 구름대를 매매 돌파하는 강력한 저항과 지지의 역할로 하는 요 매매가 조금 신뢰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주식시장이 요즘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시고 더 공부를 해서 당하지 않는 그런 개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예하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